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는 오늘부터 사흘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또 내년에도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관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들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대신 이제 지난해까지는 감염병 확산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또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좀 기대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확히 언제 끝날지 저도 이제 좀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이 걱정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얘기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에 해제가 됐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지속해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건데요. 국민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또 지역 경제 피해가 점차 불어나니까 또 공공이 주도하는 방역 정책을 또 생활 방역 체제로 좀 바꾼 것입니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또 행사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규제가 사라져서 답답했던 일상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서 시민들 대부분이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신규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네. 하는 게 좋은데 여러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매한 거는 거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 병이 퍼지니까 마음이 불안해. 정부는 이제 5월부터는 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는데요. 또 시민들은 생활 방역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좀 자율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정부는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실내 안팎에서 1m 이상 거리를 두는 또 이런 개인 생활 방역에 좀 익숙해진 상황이라서 자율적인 생활 방역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던 이유 중에 또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아무래도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지역 경제 피해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좀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직 이제 지역 경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운하게도 국내의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해외에서는 연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있었죠. 또 원자재 가격과 물류 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은 또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해 내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리다 보니 이제 국내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기간 대출로 버텨온 우리 상인들은 또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고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민들은 소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납품 단가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대출 금리까지 크게 올라서 경영 개선은커녕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에는 몇 개나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뭐 글쎄 아마 7, 8개는 문 닫았을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들을 짚어봤고요. 다음 분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올 한 해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올해 또 중요했던 일이 바로 선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 지난 3월 9일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 1일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죠. 각종 공약과 정쟁이 넘쳐났던 상반기였습니다. 더구나 전국 단위 선거가 석 달 사이에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상반기 내내 선거가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게요.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올해 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제 국민의힘 당선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가 또 한 축이었습니다.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인데 이제 5월 취임식 직후에 이제 허니문 기간에 치르는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는 뒷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자, 지방선거 결과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이 다시 인천시장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온 김동연 전 장관이 격전 끝에 도지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의 기세에도 이제 부평구청장과 계양구청장 또 부천시장은 민주당이 수성을 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시가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 교통 공약이 치열했던 김포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민주당이 12년 만에 시장 자리를 뺏기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방 의원들도 좀 많이 바뀐 거죠? 네.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당선자가 늘어났는데요. 이제 민주당 의석이 많았던 지방의회 구도가 바뀐 겁니다. 민주당 의석이 많았던 인천시 의회의 경우에 국민의힘 40석 중에 2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또 유정복 인천시 행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제 구도가 된 거죠. 자, 김포시 의회도 국민의힘 의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가 7석을 차지해서 동수가 됐습니다. 양당 의석수가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자, 부천시와 부평구 또 계양구 의회는 다르게 여전히 민주당 의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의석수 변화 때문에 지방의회 여야 의원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 때부터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자리를 어느 당이 또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민생경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임시회를 한 달 동안이나 열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뭐 유권자, 당선자 모두 공약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좀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지자체별로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제 정리정돈된 이 공약들이 있는데요. 또 차례차례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제 한 반년여밖에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공약 사업 대부분을 반영한 모습입니다. 갈등 속에 주민들의 수기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은 아직 크게 진전은 없지만 정부의 정책 영향을 받는 공약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내놓겠다고 이제 밝힌 것도 그거 포함이 되고요. 또 12월 최근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노후도심 주민들이 기대해온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김포에는 제2 한강 신도시 컴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고 또 서울시와 김포시가 5호선 연장 업무 협약까지 맺어서 지역에서 환영할 만한 대형 소식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자, 이 밖에 철도 계획이나 개발 성격의 공약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광역 소각장, 또 미군 기지 이전 부지 활용 등 주민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런 현안 공약들은 조금씩 해법을 더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 좀 마음이 참 아프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이 바로 재난과 관련된 그런 피해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겨울에 눈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여름에는 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가 않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월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수도권의 집중호우 피해가 꽤 컸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많은 비가 내린 건데 우리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비가 이제 순식간에 내려서 원도심 상가 밀집 지역, 또 반지하 주택, 또 전통시장 등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는 저지대에 있는 원도심 상가 밀집 지역부터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내린 비가 배수로로 내려가지 못하고 도로 위로 차오르면서 주행 중인 차들이 잠기고 또 그 도로 옆에 있는 상가들이 허리 가까이까지 물에 잠기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도심이 빗물에 잠긴 이유는 이제 많은 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수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탓입니다. 배수로를 덮어버린 나뭇잎과 쓰레기들이 빗물을 가로막아서 침수 피해가 늘었는데요. 빗물 저류 시설이 부족한 배수 설계가 취약한 원도심의 한계가 또 함께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가 갈수록 기후 변화 뭐 이런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비 피해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지금 대규모 지하의 빗물을 배수하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조성이 안 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네,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워낙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뭐 자치단체 재정 여력도 있고 뭐 정부 지원을 함께 수반을 하지만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이제 단계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이제 적게는 10m 깊이에서 깊게는 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서 폭우 때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인데요. 이 공사 비용만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네. 예. 우리 지역에서는 부천에 지하 10m 깊이에 직경 한 3.8m, 길이 한 1.3km 규모로 이제 중간급 규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 2015년 말에 부천 여월 빗물 배수터널 정도를 저희가 준공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시설을 제외하고는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당시 공사 비반에도 한 423억 원이 됐습니다. 이 중 70%는 정부가 지원을 했고요. 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엔 너무 공사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계획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뭐 걱정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현실적인 해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올 한 해 근심을 키웠던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20년과 2021년이었죠. 부동산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1년 그 이후 정부의 규제가 잇따랐죠. 풍선 효과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이제 수도권과 지방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2022년 올해 들어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지금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상반기부터 계속 하락했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또 하반기부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급매물도 나오기 시작했고 하반기부터는 거래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집값은 바닥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매물도 쌓여가고 있는데요.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는 이후부터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 이제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짚어보죠. 어느 정도까지 값이 떨어졌습니까? 예,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의 경우 2년 전 분양해서 최근 이제 입주하기 시작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인데요. 역세권입니다. 분양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이 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역세권 아파트들이 보통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도 했거든요. 네.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 이제 다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네. 공급 물량이 몰려있는 지역들은 분양가보다 더 내려간 마이너스 P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P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이 지금 취소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문의 전화도 가끔 오고요. 자, 이렇게 가격을 내려놓아도 팔리면 다행인데요. 일단 집값을 계령 놓아도 집을 사려는 문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 가격이 맞는 것인지 또 비교할 만한 시장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사갈 집을 계약해 놓고도 잔금 마련을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 공경에 처한 겁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또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말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촘촘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관성 기자와 함께 지난 올 한 해 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김소영 기자가 아주 특별한 연말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올해 경기 북부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헬로 경기 북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중 구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기사들을 선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한 해 경기 북부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북부 소식 중 특히 헬로 경기 북부 유튜브에서 올 한 해 조회수를 가장 많이 기록한 기사 그리고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 베스트 5를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5위는 지난 9월 27일 방송된 양주시 심야택시 대란 요금 인상 대신 요금 지원입니다. 심야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면서 요금 인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가 심야택시 종사자에게 콜비를 지원하기로 해 심야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조회수는 약 6,000회 정도, 댓글은 43개가 달렸습니다.
그중에서 인상 깊은 댓글 몇 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택시요금 인상하면서 산악금을 1, 2년 정도 인상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사한테 직접 주는 게 정답입니다. 언발에 오줌 누는 거랑 뭐가 틀린가? 요금 올려야 한다 등 심야 택시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양주시는 내년에도 택시 요금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택시 업체 등과 심야 택시 대란을 막아보자는 협약도 맺었는데요. 내년에는 심야 택시단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양주 덕정 수원 GTX-C 조기 착공 먹구름입니다. 8월 23일 보도를 했고 조회수는 12,000회를 넘었네요. 양주 덕정과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 공사가 창동역에서 도봉산역 구간 지상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2028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많은 조회수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댓글 한번 살펴보죠. 20년 걸릴까? 돈은 내기 싫고 지상으로 다니는 거 싫고 참 이기적이다.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8월 25일 보도한 서울 사람들 최근 1년 의정부 아파트 싹쓸이입니다. 조회수는 19,000을 넘어 2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서울 사람들이 최근 1년간 의정부와 남양주, 평택 등지에서 아파트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가 실질적 서울 생활권이고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도 이 기사 많이 보셨네요. 댓글에 특이떼들 몰려다니며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실수요자에게 하나 둘씩 올려줘서 난리다. 외지인 거래 막아야 된다.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5 중에서 3개의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1위까지 2개가 남았습니다. 과연 헬로 경기 북부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좋아했을까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승객 감소 문 닫는 시외버스 터미널 상가입니다. 무려 49,000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댓글은 100개가 넘게 달렸네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보시죠.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들로 북적여야 할 대합실이 썰렁합니다.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이 간간히 보일 뿐 여기저기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버스 탑승량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드문드문 들어오는 버스 한두 대가 전부고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댓글을 살펴볼까요? 진짜 터미널의 역할이 점차 크게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불길함이 감돕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지방이 망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나아질 일은 없다고 본다. 저부터도 서울에서 의정부 갈 일이 생기면 잠실역 환승센터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왜 그런지 댓글로 그 이유까지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있네요.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10년 넘게 용역만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헬로TV 뉴스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양주 옥정 특공청약 미달 거래 절벽은 부동산 찬바람에 양주 옥정 신도시 청약도 미달되면서 공공 물량을 일반으로 돌렸지만 미달됐다는 소식이었죠. 조회수는 2만, 댓글은 73개가 달리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 밖에도 양주 동두천 조정지역 해제, 거래 살아날까, 경기도 불 꺼진 아파트 더 늘어난다, 상반기 경기 북부 분양 큰 장 선다 등의 기사가 조회수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북부의 2022년을 헬로 경기 북부를 통해서 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교통과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2023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경기 북부 2022 베스트 5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안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